와, 차가 진짜 길어지기는 많이 길어졌다. 진짜 체감이 확 되네. 야, 그동안에 다른 그랜저 탔던 느낌으로 하면은 낭패 볼 수도 있겠는데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.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디 올뉴 그랜저 시승 행사에 나와 있어요.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끌었던 그런 모델인 만큼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차근차근 이 차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, 일단 오늘 타게 된 차는 3.5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.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씨 알람.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는 1.6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이제 2.5 모델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, 3.5는 그래도 조금 좀 선택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그런 파워트레인임에는 분명합니다.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이 고객분들을 좀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뭐 2.5, 3.5, 1.6 하이브리드 이런 거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의외다.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보통 맨 아래로 내려놓고 주행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맨 아래로 했는데도 머리가 살짝 걸리네요. 사실 그랜저는 그래도 좀 큰 사이즈의 준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이렇게 닿는 거는 조금 의외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차 론칭을 할 때도 좀 타보기는 했어요. 이제 운전 말고 그냥 앉아는 봤었는데, 그때는 이렇게 머리가 좀 닿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머리가 좀 많이 계속 닿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. 저는 뭐 키가 작은데 앉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겨운 그런 신체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키가 큰 위아래로 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앉았을 때도 이렇게 머리가 살짝 닿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은, 진짜로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닿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. 등받이를 좀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 실내 공간은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다, 뭐 좁다 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요 옆에 이제 뭐 쿼터 글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. 지금 사이드 미러에 완전히 다 가려서 이게 뭐 제대로 시야를 확보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그 외의 부분들, 나머지 부분들이 워낙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무릎 공간, 뭐 발 공간, 이런 모든 대부분의 공간들이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오닉 6 때부터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 센터 터널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 역시 지금 뭐 물 좀 작은 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걸리는 거 없어요. 이 상태에서도 위에다가 노트북 하나 올려놓고 뭔가를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똘똘한 그런 실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똘똘한 것보다는 활용성이 좋은 실내 구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.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을 하는 패드 쪽에 이제 UV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 이제 표면 소독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많은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런 대처 방안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, 이런 것들은 이제 특화된 이런 상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,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예요.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, 예전에 현대차가 말을 하기로는 99%까지 뭐 없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실효성을 둘째 치고라도 심적인 플라시보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.
말이 많았던, 논란이 좀 됐었던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거나 이질감이 있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질감이라고 하면은 계기판에 이제 UI UX가 약간 좀 변경이 된 부분,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UI UX가 좀 변경이 된 부분 아닐까 싶은데,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쭉 나가는 그런 그래픽이 적용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? 속도계 그리고 엔진 회전계 쪽에 전부 다, 예전에는 약간 좀 이 점선 같은 것들이 쭉 차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,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심플한 그런 그래픽 바가 쭉 늘어났다가 쭉 줄어드는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은 개념으로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도 좀 변경이 됐는데, 이거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다,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저는 왜 그렇게 느끼는지가 오히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쪽이기는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이번에 바뀐 요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바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제네시스에 들어간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예요. 그래서 제네시스 차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셨다, 혹은 뭐 살펴라도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솔직히 내비게이션이나 뭐 기타 뭐 세차 모드 같은 좀 특이한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,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다른 것들 잘 안 쓴단 말이에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굳이 문제가 될까? 이거를 굳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단점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무던한 수준의 사용 편의성을 보여줍니다. 저는 오히려 뭐 깐다 그러면은 요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조금 디스를 해야 된다, 이거에 대해서 악평을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풀터치 방식, 저는 이거 진짜 불편하거든요. 터치를 뭐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버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이 감이 안 와요. 손에 이 촉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선을 한번 돌려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전방을 안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시선을 돌려야 되고,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이거야말로 욕을 먹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. 현대차가 요즘에 계속해서, 특히 그랜저나 이런 뭐 최근에 나오는 차종들에 계속 이런 식으로 터치 방식의 에어컨 공조장치를 넣고 있는데, 뭐 현대차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. 이거 진짜로 쓰는 거는 온도 세팅해서 오토로 두고 안 건든다, 뭐 정 더우면 한 번씩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안 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, 글쎄요, 사고와 관련된 거는 그 단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이 터치 방식의 공조장치야말로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의 부분들,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뭐 속도하고 연동이 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과속을 한다거나, 뭐 앞차 너무 가까워졌다거나 했을 때 빨간색으로 경고등을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 정도 아닐까 싶은데,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 다른 차들 혹은 현대차의 다른 차들, 경쟁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.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면은 파란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온다거나, 높이면은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올라온다거나, 방향 지시등을 켜는 쪽으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경고를 준다거나,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연동이 된 그런 기능들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랜저의 특출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. 일상적으로 들어가던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더 들어갔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전방 예측 변속하고 프리뷰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랜저에 최초로 적용된 거는 아니고 K9이었을 거예요. K9에 먼저 적용이 됐었던 그런 기능들이 이 차로 더 내려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, 지금 전방 예측 변속에 대한 거는 계기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드라이브 모드의 설정을 스마트로 선택을 한 경우에 작동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은 스티어링 휠 6시 방향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, 꾹 누르고 있어도 스마트 모드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바꿔야 되냐, 요 인포테인먼트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 탭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
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거를 스마트로 바꿔줘야지 이게 작동을 합니다. 굉장히 쓰기 어렵게 해놨어요.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사용이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런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바꾸는 것만큼은 진짜 좀 번거롭게 해놨네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,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이잖아요. 운전자가 운전자에 맞는 것들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성을 해 두는 그런 모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, 여기서 스마트 모드로 배정을 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또 설정을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차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을 해서 뭐 여러가지 스티어링 휠은 더 노멀하게 한다든가, 엑셀의 반응은 더 스포티하게 한다든가, 이런 세팅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구성은 없어진다 라는 거죠. 스마트 컴퓨터한테 맡길 것이냐, 운전자가 몰라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세팅을 따로 한다던가,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. 요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. 차라리 기존처럼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모드로 알아서 들어가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싶은데, 요거는 좀 당황스럽습니다. 그래도 이제 스마트 모드로 두고서 조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,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는 아무래도 전방차 예측 아닐까 싶어요. 과속 카메라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전방차 예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, 앞에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운전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.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3.5 가솔린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.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을 건데, 이렇게 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00마력입니다. 요즘에는 워낙에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마력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고성능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, 300마력이라고 하면은 꽤 높은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차, 이 위장막 씌우고서 테스트하고 있는 차라든가 이런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도망갔거든요. 그렇게까지 빠르게 잘 도망간 차는 사실 스팅어 마이스터 이후에 좀 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 성향의 차가 없기도 했었고, 그만큼 이제 출력을 잘 내주는, 잘 달려주는 달리기 선수들이 없었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위장막 테스트 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도망갔어요. 그래서 이 차의 달리기 성능도 상당히 궁금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차 조금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부드럽게 꾹 눌러서 넘어가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, 굉장히 쫀쫀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.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그냥 스마트 모드, 아까 이 전방 예측 때문에 설정을 해놨던 그 스마트 모드 그대로거든요. 서스펜션의 반응도 굉장히 쫀쫀하고 과하지 않아요.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 통통 튀는 느낌이라든가, 너무 하드하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느껴진다거나, 또 너무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서 물 서스펜션이 됐다거나, 물서스 그랜저 HG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런 요소였죠.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쫀쫀하게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,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서스펜션의 요 담력들이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 차가 추구를 했던 것이 확실히 안락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명확하게 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. 아주 조금만 신경을 써서 부드럽게 주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를 몰기 시작을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좋은 승차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그랜저가 아무리 이렇게 길어졌다고는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드리븐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, 또 그만큼 험하게 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그런 분들의 이 퍼포먼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잘 충족을 시켜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재밌다. 이 차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, 일단 편한 건 기본이에요. 굉장히 편해요. 거기다가 달리는 맛도 나쁘지 않은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. 거기다가 지금 이 차 사륜구동이었네요. 지금 보니까
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4바퀴의 요 구동력 배분에 대한 게이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륜 쪽에, 앞바퀴 쪽에 더 많은 구동력을 배분을 해주고 있고 상당히 재밌어요. 지금 일부러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. 스티어링 휠의 이 반응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. 그랜저에 이렇게 단단한 스티어링 조향감을 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하드한 그런 스티어링 휠의 조향 반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핸들링 감각 자체가 그동안의 현대차의 세단에서는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L라인이나 N 정도는 됐어야지, N까지는 아니에요, L라인 정도는 됐어야지 만나볼 수가 있었던 그런 핸들링 감각들이 조금 손에 전달이 됩니다. 오, 이러면은 반칙이지. 거기다가 이 차 지금 패들 시프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시프트 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그런데 이러면은 도로 위에 양카가 또 많아지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. 이제 안락함 그리고 운전의 재미,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정숙성에 대해서 약간만 이야기를 해보면은, 사실 오늘 밖에 바람 엄청 불어요. 굉장히 많이 부는 쪽에 해당을 하는데,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은 좀 아닙니다. 어디선가에서 지금 계속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어디 틈이 있다거나 뭐 열려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, 중간 어디쯤에선가 자꾸 뭔가의 소리가 들어옵니다. 이거는 이제 풍절음 뿐만 아니라 아주 좁은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 소리의 정체를 모르겠어요. 완전 뒤쪽은 절대 아니고 중간 어딘가에서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데, 이 소리들을 조금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썬루프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요 도어 어디 쪽, B필러 앞뒤 어딘가에서 지금 소리가 들어온다 라는 건데, 조수석 쪽이 더 세거든요. 이거는 조금 잡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의외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. 이 부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오는 소리들은 없습니다. 조수석 쪽에 이 트럭들이 지나갈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전달이 되기는 하네요. 그것만 뺀다 라고 하면은 노멀 모드, 에코 모드, 뭐 스포츠 모드, 스마트 모드, 뭐 대체로 다 만족스러운 편에 해당을 하고요. 진짜 차가 좀 커졌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기는 하지만, 이 차에 대한 길이감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라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그동안에 그랜저를 타 오셨던 분들, 계속 그랜저를 타 왔고 이번에도 그랜저를 선택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이제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되지만, 그렇지 않고서는 대체로는 무던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, 또 이 차가 노리는 포인트, 안락함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이 편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차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겠다, 잘 팔리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격이 조금 높지 않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늘 그래요. 완전히 모든 옵션 선택 품목을 다 때려박은 풀옵션으로 안 사실 거면서 풀옵션 하면은 얼마든데 뭐 이런 이야기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한다, 혹은 아주 뭐 가성비로 이 차를 구성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,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오버할 만한 가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은 사라진 폭스바겐의 이 플래그십 세단이 다시금 떠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. 제네시스급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빌 수는 있을 정도의 고급스러움, 그 정도는 충분히 생긴 것 같네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올려드리는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시승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.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